조합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2일입니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격한 언사로서 외교적 결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우리의 승인이 없으면은 한국은 할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자마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에 나와가지고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그 선행 단계로 원인에 대한 천안함 관련 조치를 북한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날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통일부와 통일부 국방부와 검토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검토 대상자인 통일부 장관은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루 만에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친여 언론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가 중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교 문제 중에서 가장 중대한 안보 문제의 핵심인 대북 제재 해제 여부에 관해서 간단하게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따지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국민과 정부 사이에는 신뢰관계가 무너집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따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권에서는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법이 무너집니다. 법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닙니다. 신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법은 신뢰가 무너지면 법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법이 무너지면 힘센 사람이 끌고 가는 정글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가 불의의 시대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영어로는 justice라 하는데 정의와 법이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정의가 무너진다는 것은 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민주적 정당성의 결례로 이루어졌다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민주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문재인 비서실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때 문재인 씨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게 2007년이었어요. 민주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민주적 정당성을 다 지킨 그런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결과이겠지만은 조명군 통일부 장관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하려면은 북한이 선행조치라면 사과죠. 사과하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김명철이를 당시에 이 천안함 폭침을 지휘했던 총정찰국장 김명철이를 물려야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는 어떤 경우에도 할 수가 없죠. 왜냐? 대북 제재가 지금 미국 유엔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 유엔풀이나 서가지고 어느 나라가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려고 하는지를 같이 감시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 유엔과 손을 잡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대북 제재를 지금 구멍을 내겠다고 하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국 정부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 역할을 한다. 미국이 한국 정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줄곧 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인을 돕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위하는 실질적인 대통령은 현재 트럼프다. 문재인 대통령 북쪽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신이 스스로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조선일보 사설이 이게 보통 같으면 이게 유머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사설에 들어가면 안 돼요. 유머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설에 들어가서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한쪽은 보면 비극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코미디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없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고 국가의 계속성과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라고 뽑은 것이고 대통령도 취임할 때 그런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서와 정면 배치된 행동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유리하고 북한군에게 유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리하고 특히 국군에는 불리한 행동을 국군 통수권자가 하고 있는데 보다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도 지금 김정은에게 속아서 엉뚱한 짓을 하지만은 이건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트럼프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허가 없이는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 안 된다. 대북 제재 완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만 딱 놓고 본다면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허가 없이 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보고 당신 왜 주권 침해하느냐라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그런 식으로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해 주어야 우리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되겠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처한 상황이 비참한 상황인데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정도였으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사표를 던져야 합니다. 아니 통일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외교부 장관에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닙니까? 통일부 장관이 강경화 장관을 향해서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은 강경화 장관이 말하는 게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는 검토를 했는데 트럼프가 끼어드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아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과 김정은 이 3자가 지금 다 다른 방향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덕을 좀 보자. 김정은은 대북 해제에 구멍을 뚫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종속시키겠다. 트럼프는 가짜 평화 무드를 만들어서라도 선거에서 덕을 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떨어지는 지지율을 회복하고 전국적으로 가서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런 세 방향의 생각이 일단은 공통된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서로 칭찬하기에 바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칭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칭찬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다 쇼로 비치는 것은 도저히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김정은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반인도 범죄자로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목되어 가지고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려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를 상대로 지금 마치 평화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축해주고 있는 문재인 트럼프. 그러나 문재인 트럼프 사이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도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우리와 동맹국인 우리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북한과 군사 합의서를 만들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느냐, 뭘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폼페오와 트럼프가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이 폼페오 씨의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걱정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게 국민 몰래 이루어졌어요. 동맹국 몰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적과 내통한 거예요. 적과 내통해가지고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동맹국을 화나게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을 거의 발가벗기는 이런 아주 치명적인 지금 안보 해체가 진행 중인데 이 국방부 장관은 침묵하고 있고 예비역 장교들도 몇 사람 빼고는 침묵하고 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서가지고 주한미군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어떻게 논의하지도 않고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느냐고 화를 냈다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폼페이오 장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지 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비판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다 이것저것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결국 우리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므로 북한은
북한 노동당 정권은 우리의 영토를 강점한 반국가단체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 지역을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을 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런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자 국민에게 준 권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함으로써 북한 동포들,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자유통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문재인 대통령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트럼프, 폼페오 두 사람이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의 걱정을 좀 들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데에서 일단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힘으로 자주국방 의지를 굳히면서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헌법의 힘으로, 진실의 힘으로 견제, 비판하는 것이, 그리하여 정책을, 여론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을 국민들의 권리 내지 의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하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애국은 손발과 지갑으로 한다고 합니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석에서 욕만 하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위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